8월 23일은 모기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였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칠석이었죠. 7월 칠석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견우와 직녀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용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7월 칠석에는. 그 사실 혹시 아셨나요? 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35회차 슬기로운 데이트의 박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수민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PD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긴장이 되시나요? 오늘은 새로운 분들을 데리고 또 제가 또 출동을 오셨는데, 했죠.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7월 칠석에 대해서 PD님도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시죠? 이야기는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 7월 칠석에 아주 오래전에 어르신들이 용돈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 사실은 처음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7월 칠석에 왜 어르신들이 용돈을 받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참 슬픈 과거에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있나요? 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일제 식민지 잔재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정확하게 일제의 잔재다라는 게 저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는 7월 칠석이 큰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명절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왜 용돈을 받았는지 아시냐 그랬더니 몰라, 그냥 줘서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일제시대 때 그 문화를 좀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결론은 일제식민 잔재다. 네, 일제식민 잔재다. 네, 기쁘진 않다. 네, 용돈 안 받아도 되겠다. 없어지길 잘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꽉 찼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좀 더 꽉 찼었잖아요. 지난주에는 최초였어요. 최초였죠. 맞아요. 마이크가 부족해서 마이크를 추가 연결해서 좀 PD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또 저와 함께 저희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아주 여기 이 공간을 꽉 채워주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꽉 채워주셨어요. 네. 오늘도 복지관에서 출동하셨습니다. 출동하셨는데 대상은 다르시죠? 네. 지난주에는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 자리를 메워주셨다고 하면은 오늘은 또 복지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네. 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서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저분이 누군지. 사회복지사인 건 알겠지만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르잖아요. 그 맡고 계신 업무도 분야가. 다르고.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번 자기 소개 한번 받아볼까요? 네. 자, 그러면 제 앞에 계신 분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분관 청산복지관에서 노인문화정보대학 평생교육 쪽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희수라고 합니다. 네, 양희수 선생님. 입으로 박수. 와. 네, 그 옆에 또 어떤 분이 계세요.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그쪽이 약간 좀 그늘져 보이긴 하는데 아주 총명하고 맑은 목소리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2딸과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자 옥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숙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격에 대해서 잠깐 아니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얘기하세요. 되게 급하시네요. 사회자님 반박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 건가요? 아니, 없습니다. 네. 참 다음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저희 슬기로운 데이트에 그 굉장히 오랫동안 관람을 하셨던 1인 중에 한 분이세요. 항상- 애청자신가요? 네, 애청자라기보다 여기 지금 녹화장을 네. 수시로 방문을 하셔갖고 여기 지금 이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저 후미진 곳에서 혼자 웃고 혼자 울고 혼자 감동하고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름으로 가끔 나왔어요. 그리고 삼행시 그 이렇게 1, 2위 순위 선정할 때도 이분이 또 한 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떨지 마시고요. 네, 드디어 제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군 노인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자 굿잠연구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담당을 하고 있는 김나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붙잡 연구 갑자기 훅 튀어나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여튼 동료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이 동료로서 또 이렇게 또 퇴근 이후에 또 이렇게 얼굴을 본다는 게 기쁘기도 하고 또 기쁠 수도 있는데. 기뻐요. 네. 기쁘지 맞습니다. 표정이 기뻐요. 네. 기쁜 것 같습니다. 네, 기쁘고 또 뭐 그 퇴근 시간 이후의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낸다는 게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저는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오늘 아무래도 게스트 분을 세 분을 모시다 보니까 네. 저희가 또 할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또 평소에는 저희가 노래가 아니라 노래를 한 2곡 정도 하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를 졌는데 오늘은 또 그 각자 또 그 신청해주신 선곡해주신 노래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우선은 첫 번째 노래를 시작하고 노래를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노래를 한 곡 듣는데요. 지난주에 그 복지관 어르신들이 여기 라디오에 오셔갖고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을 때 네.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쵸. 네. 네. 그래서 트로트는 인생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도 선곡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있든지 또 추억이 있든지 네. 네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양희수 선생님이 이제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또 두 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양희수가 첫 번째냐? 네. 아 이게 네, 그럴 수 순서가 있죠. 이유가 있죠. 있나요? 네. 아, 네. 뭘까요? 막 이런 대본을 준 순서입니다. 대본. 저는 다르게 생각하긴 했는데 어떻게? 말하면은 네. 좀 그런 약간 나이 역순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요. 네. 네. 대본을 먼저 준 순으로 제가 그렇군요. 정했습니다. 네. 양희 선생님 첫 번째로 제가 보내드린 대본을 보내주셨고요. 자, 양희 선생님 네. 한번 들을 노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오늘 신청하고자 했던 노래는 모두 행복해져라라는 노래로 이제 한올 가수가 이제 부른 노래였고요. 제목처럼 이렇게 뭔가 행복의 주문 이게 모두 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모두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요. 네,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 요즘 똑같은 너의 하루는 해낸 일 없이 마음만 바쁘게 지나가 버렸지.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별거 없고 특별할 일 없는 그저 그런 날들 말야. 그럴 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 널 위한 이 노래로 우리 행복을 바래.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이루어져라. 나를 아는 사람
와, 네, 네. 행복해졌습니다. 네, 완전 힐링되는 노래네요. 네, 소민 PD님 네, 행복해지세요. 감사합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돼요. 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혼을 담아주세요. 네, 저희가 좀 빨리 평소보다 좀 빨리 빠른 시간에 음악을 듣고 왔어요. 두 번째 토크를 진행하기 앞서서 아까 그 김나나 우리 선생님이 그 굿잠 연구소라는 이야기를 인사 한 말에서 해주셨어요. 네, 지난번에 그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는데 지지난주 방송일 겁니다. 정말요? 네, 아닐걸요? 그런가요? 네. 아, 이제 제가 굿잠 연구소 이야기를 들은 게 지지난주고 그죠? 네, 출연하신 네. 거는 그 전. 그쵸, 맞아요. 그 훨씬 전이었을 네네. 거예요. 네. 그 옥천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동아리 활동이 네네네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네. 굿이랑 잡. 굿자, 해가지고, 네. 발음 좋으신데요. 그래서 우리 수민 PD님 오시기 전에 네. 우리 이름이 뭐였죠? 세림 PD. 이럴 수가. 가셨다 바로 세림 까먹으셨네. PD님 미안합니다. 네, 우리 세림 PD님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굿잠 연구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10분이세요. 10분인데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 좀 의견을 듣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또 다행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근 시간 이후에 자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좀 지금 인사를 드리고요. 굿잠 연구소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다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천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이런 활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또 이런 변화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좀 여러 의견들을 또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저희 이 자리에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제도화돼서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좀 뭐 중증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이나 이렇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면 좋겠다. 네, 라는 취지로 좀 이번 시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되게 중요한 의미. 네, 맞아요. 저희가 첫 번째 그 굿잠 연구소 회원분들 오셔갖고 이야기를 할 때는 굿잠 연구소에 대한 간단한 인사, 네. 뭐 소개하는 식의 좀 방송이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방송이니만큼 내실화를 조금 다지기 위해서 아주 지금 오늘 좀 더 깊은 내용을. 긴장하고 계신가요? 네, 이은숙 선생님 자꾸 제스처 취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이제 선생님들 지금 이제 굿잠 연구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교육도 들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도 회원이니까 당연히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수민 PD님, 네. 그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형 일자리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지난주 방송 제가 첫방 할 네. 때 잠깐 네. 이제 지나가듯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좀 길어요. 일자리 뭐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형 일자리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일자리일까? 네. 어떤 일자리인데 이렇게 길게 나열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사전에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네. 좀 이거 간단하게 좀 질문을 저희가 드렸어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에 대해서 좀 뭐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제 선생님들한테 같이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제 앞에 계신 우리 대본을 제일 먼저 주신 우리 양희준 선생님,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의 일자리 한 줄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런 일자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쉽게 생각하는
요약하고 말할 수 있는 의미로는 단순 생산이나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저마다의 역할로서 생산성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단순 생산이나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각자 역할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네. 각자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보시면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형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지금 이렇게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이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가 좋을까? 단순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 그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우리 권리에 있어서 배제가 됐던 부분들은 당연 맞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네, 살면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이분들을 위해서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윤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단순 생산이나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기회를 줘서 지역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형 일자리다. 네, 혹시 수민 PD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는 게 네. 이제 권리 중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없으면은 그냥 단순 일자리라도 일자리. 볼 수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중증 장애인분들께서 정말 자기가 원하고 정말 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해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쵸. 일원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띠로리. 저희 이윤석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한 줄로 요약하는 건데 네. 되게 길게 말씀해 주셔서 네. 한 줄로 요약한 게 의미가 있을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말씀하기 전에 한 줄로 쓰긴 했는데 행복할 권리 PD님한테 행복할 권리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할 권리. 네.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네.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맞아요. 네. 그런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네. 정말로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잘 수 있을 때 자고 살고 싶을 때 잘 사는 거. 네. 그래서 권리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좀 길게 뭐 장황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함께 누려야 할 행복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배제되었던 장애인분들이 그냥 평범한 우리 일상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거. 저는 이게 권리 중심형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쵸. 당연한 건데 이제 약간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분들을 도와주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함께 함께 만들어간다고. 함께 만들어가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요약을 잘 하셨네요. 네. 네. 그 다음 우리 김나나 선생님도 준비를 해 오셨죠? 네. 아니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하 동문인가요? 네 이하 동문인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한 줄이 저는 그냥 쉽게 한 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 사회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당연하게 받아야 될 권리가 지금 배제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거 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수민 PD님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이 직업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나름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서 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얻어가는 게 많아요. 많죠, 네네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기회조차 기회조차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비장애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성원들이 비장애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비장애인들이 모든 거를 대변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대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금 공통점이 여기 지금 게스트로 초대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다 모두 사회복지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번 질문인데요. 자, 이번에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김나나 선생님,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사람에 관련된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사회복지사가 되면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겠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사람과 어울리는 게 굉장히 이제 좋아했었는데 그거를 직업으로 가지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학문에 또 그 사회복지를 어쨌든 현재도 연구를 하고 계신 거고, 네, 여튼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약간 저는 이게 이제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 방송 자체가 이 장애 인식 개선의 방송이 주축으로 되기는 하지만 이제 사회복지가 예전에는 어떤 그 특정 대상을 놓고 사회복지가 제공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추구를 하는 사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어우러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을 선택한 계기가 됐다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기라고 하셔서 네. 저는 이제 이 뒷부분에 저희가 이제 뭐 사회복지사라는 의미가 뭐 질문이 있겠지만 그 저는 계기라고 한 거는 이제 사회복지사는 좀 도와줘야 된다는 인식으로 먼저 시작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바뀌긴 했지만 처음에는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했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죠. 처음은 자선의 네. 개념이긴 했죠.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계기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네. 네. 표현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양희수 선생님. 네, 욕순인데 저부터. 네, 역수는 지금 규칙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할머니께서 와상 환자로서 좀 오래 누워 계셨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모습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대신해서 좀 집안에서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청산리 본가인데 집성촌이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너희 가족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서 또 도움을 좀 많이 주셨던 경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았다 보니까 도움을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도 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래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성촌이긴 하지만 또 다 여튼 집성촌이라고 하면 다 일가친척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이 마음에 그 감동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모습이. 그렇죠. 요즘은 이웃사촌이란 말이 거의 무색하죠. 네, 무색하죠. 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웃사촌이라고 하면 옆에 할머니, 옆에 할아버지, 숟가락 젓가락 진짜 몇 개가 있는지 다 알 정도. 이제 제 세대까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현 시대에 좀 필요한 그 과거의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윤숙 선생님. 희수쌤 이야기하는 거랑 맥락이 같은 게 대상이 달랐어요. 저는 막내 동생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다양한 시선을 좀 많이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괜찮은 척 되려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괜찮은 척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커가는 과정에서 생애 주기별로 마주하는 부모님이 케어해야 될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를 제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사회복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의 가족, 매일 그 마주하는, 매일 봐야 하는 가족이 그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저는 또 되게 감사한 게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또 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이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편안하게 그 나의 동생에 대해서 평소에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떨 때는 이제 뭐 나의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나의 동생의 뭐 어떤 그 매일 스토리 똑같은 메시지 계속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니 뭐 궁금해, 뭐 줘. 뭐를 이렇게. 배우는 과정을 맞아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제 언니한테 계속 뭐 메시지를 맞아요. 보낸다거나 이러면서 소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여튼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의 그 가족에서부터 나의 유년 시절부터 네 사회복지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은 아니구나.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공통 질문으로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윤 선생님. 네. 나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시나요? 직업.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한 게 저 80세까지 일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저한테 직업이란 좀 가족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주해야 되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깔끔하죠. 항상 마주해요. 그쵸? 마주해야 되는 거 맞죠? 가끔 외면할 때 있는 것 같은데. 방송이라고 너무 이렇게 그 내면에는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세요. 방송 그냥 솔직하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이래요. 네. 솔직하게 해도 되나요, 피디님? 그만하세요. 네. 저기 피디님 이게 몇 번 마이크죠? 이윤 선생님 마이크가? 6번 마이크인데 내려주세요. 내려달라고. 농담입니다. 네. 자, 직업이란 나에게 직업이란 뭐라고 하셨죠? 항상 마주해야 되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원동력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가족 같은 거. 가족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강조하시는데요. 네. 다음 또 저희가 이제 그 동아리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양희수 선생님. 네. 굿잠 연구소 참 되게 거창해요. 우리 PD님 한번 네. 저희 동아리 이름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Good job이요. 와. 네. 난 안 된다. 난 어렵다. 굿잡 맞나요? 맞습니다. 네. 굿잡 연구소 어떤 동아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굿잡 연구소 동아리는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께서 실제로 권리중심형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할수록 저희가 그걸 연구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동아리로서 마음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모인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참여는 했지만 이제 지금 현재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10분 정도가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옥천 지역 내에 권리중심형 일자리가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모였고요. 네. 이게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권리중심형 일자리라고 하면은 대부분 지금 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문화예술 활동 분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인권 강사라든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라도 좀 네.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이게 이제는 작년 그 기사 내용이긴 한데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권리중심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네, 이미 하고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2022년 3월 18일 기준으로 4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중증장애인 40명이 고용이 돼서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사 내용이 이제 작년이기 때문에 네. 올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올해는 어떤 또 다양한
그 문화예술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을까 해서 제가 그 춘천 호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전화 한번 문의를 드려봤어요. 네.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또 중증장애인 그 40명 고용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인원은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 전반적인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그 얼마만큼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현재 이제 2023년 기준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요 부문으로 8명 그리고 사물놀이 부문으로 8명, 총 16명이 1일 3시간씩 주 5일 동안 그렇게 지금 다양하게 교육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추후에 활동가 대회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배운 민요나 사물놀이를 공연을 통해서 또 이분들의 일자리 영역을 좀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문화예술 쪽이 좀 네, 문화예술. 강세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춘천 호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성현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 들어보세요. 사물놀이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PD님? 사물놀이 하면 그냥 악기 가지고 네.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중증 장애인 분이 사물놀이가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이 저도 들기는 했어요. 네. 그렇죠. 들긴 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그 사물놀이를 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잘하신다고. 제가 이제 보지는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긴 하는데 여튼 김성현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참여도도 높고 이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감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선은 춘천시에서 진행한 춘천형 권리중심형 일자리가 우선 시행이 됐고요.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부터는 광원형 권리중심형 일자리가 또 추가적으로 생겨서 또 또 광원형 권리중심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도차원으로도 하나 생긴 네네네 거네요. 맞아요. 여튼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제도화해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옥천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 사업에서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에도 좀 변화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분들이 각자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좀 생기면 좋지 않겠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양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굿잡 연구소는 어떤 동아리냐.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고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현장에서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 네, 거기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굿잡 연구소에 대해서 좀 저희가 또 한 말씀 더 드리자고 하면 우리도 김나연 선생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굿잡 연구소에 대한 역할 및 기대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굿잡 연구소에 대한 역할 및 향후 좀 기대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지금 현재 옥천군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생산직, 그러니까 뭐 청소 업무, 뭐 식당에서 요리나 배식 등 되게 단순한 직종에 국한되어 있어요, 현재. 근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능력이나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역할을 이렇게 단순한 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한정되게 운영하고 있는 맞아요.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선이나 실정에서 그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는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동아리가 좀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도 노동자로서 한 개인의 특성을 발견하고 직종을 개발해서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역사회에 이런 일자리를 알리고 함께 연구하는 것이 동아리의 역할이자 또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저희 동아리 어떤가요? 되게 어떤가요? 되게 지역사회에서 네.
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피디님도 들어보셔도 되는데 환영합니다. 네. 네, 여튼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네. 저희 동료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네, 우리 이윤석 선생님이 네,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수연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 근데 요거 지금 노래 듣기 전에 네. 우쿨렐레로도 또 이 노래를 또 연주를 하실 수가 있으시대요. 아,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뮤지션이시네요.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또 오해해요. 그래서 그 수연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듣기 전에 네. 지금 우리 이윤수 선생님의 우쿨렐레 그 실력을 좀 저희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져오셨나요? 네, 갖고 왔어요. 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은 소리로 해줄 수 있을 아 그래요? 텐데. 네.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아니다 그러면 제가 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마침 우쿨렐레가 있어서 제가 주워 오기는 했는데 마침이요? 제가 이제 복지관에서 고용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장애인분들이 직업에 나가기 전까지의 그 훈련반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장애인분들과 같이 15회 정도 아, 수업을 들으시- 진행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15회차 진행했고요. 네.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곡이에요. 그만 하세요. 지금 내가 못해도 좀 용서해달라, 예쁘게 봐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준비를 할게요. 네. 둘, 셋, 넷. 그만. 이제 그만. 텔레토비, 뚜비 이거 알죠? 나. 이제 그만. 감사합니다. 지금 15주 연습한 게 아니고요. 1.5시간 연습한 거 아닌가요? 수연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을 해주셨는데 혹시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요즘 우쿨렐레에서 장애인분들과 같이 듣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자꾸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네, 이윤석 선생님이 선곡해 주셨습니다. 수연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네, 수연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듣고 왔고요. 아, 되게 노래를 들으니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후렴구의 휘파람은 우리 PD님이 부르신 건가요? 저는 휘파람을 못 봅니다. 아니군요. 네, 아닌 걸로. 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PD님? 지금 한 네. 여유 있게 20분 정도 아, 생각하시면 여유 될 있게 것 같아요. 20분? 네.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뭐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또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고 지역 주민이시기도 하시고, 네.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신지, 네. 또 같은 세 분에게 공통 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시 원래 순서대로 양희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왜 대본을 일찍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해 왔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전과 다르게 이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게 누구든 간에 이전에는 도움을 주는 도움을 혹은 받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너도 나도 다 같이 해야 되는 의식으로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라는 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누구든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후원 등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일자리 취약계층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도 그 취약계층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진행하셔도 되겠어요. 반칙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끊어주세요. 쌤나서 그래요, 쌤나서. 네, 우리 양희 선생님, 내가 뭐라고 요약을 못하겠다. 요약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패스. 빨리 넘어가야지. 자, 우리 이유수 선생님 지금 연습 엄청 하셨죠?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목소리 원래대로 하세요. 네. 자, 우리 이유수 선생님 마지막 우리 그 슬기로운 데이트 우리 청취자분들께. 저희 평소에 이게 직원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복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의견을 나눌 때가 있어요. 네. 잡다구리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이제 옅은 매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고 즐거웠고요. 제가 하는 일이 장애인분들의 고용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현재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을 채용한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기부 활동에서 벗어나갔고 마케팅 차원에서 필요한 사회 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인다라고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회 공헌 문화를 주도할 수 있게끔 장애인분들의 채용, 취약계층의 채용을 조금 많이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취직을 해서 또 근로 활동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장벽이죠. 근데 이제 그게 자선의 시의 개념이라고 인식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처음에는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이효 선생님도 그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튼 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이 불편함을 감수를 하면서 지내게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불편한 상황이 없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영역에서도 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자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지역 주민과 같이 기업의 이미지도 좀 저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저희가 게스트분들 모셔갖고 요 일자리 관련해서 또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떤 고용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음에 혹시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초대해 주신다고 하면 네. 우쿨렐레 연습해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쿨렐레 안 쓰.
근데 자꾸 우리 수민 PD님 보고 이야기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목소리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어요. 네. 자, 우리 김나나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는 항상 한쪽 구석에서 되게 숨어 있는 뭐 애청자 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되게 기뻤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도 우리 비장애인들, 우리처럼 평범한 노동자로서 일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잘 들으셨죠? 수민 PD님? 네, 잘 들었어요. 네. 자, 시간 체크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약간 편집할 오버됐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죠. 한 10분 여유 있게 10분 정도. 10분? 네. 그러면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나나 선생님이 이번 노래를 선곡을 해주셨어요.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인데요. 이것도 1절만 듣고 혹시 이 밤이 깊었네에 대한 혹시 어떤 좋은 추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10대, 20대 청춘을 바쳤던 그런 그룹입니다. 와, 밴드. 청춘을 네. 바쳤대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좀 인디 밴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클럽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홍대 네. 쪽.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었네 뻔하며 춤을 추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벌써 새벽인데 아직도 혼자네요 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항상 당신 곁에 머물고 싶지만 이 밤에 취해 떠나고만 싶네요 이 슬픔은 알란가 모르겠어요 나의 구두여 너만은 떠나지 마오 하나둘 피워오는 어린 시절 동화 같은 별을 보면서 오늘 밤 술에 취한 마차 타고 지친 나를 따러 가야지 밤이 깊었네 뻔하며 노래하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네. 잘 들으셨나요? 네. 밤이 깊었네? 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네. 긴장하십시오. 아니, 처음 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뭐가요? 저를 웃기는 코너가 있다는 게. 자, 이번 네. 코너는 수민 PD를 웃겨라. 근데 과연 근데 막 억지로 웃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네. 웃음이 좀 해픈 편이긴 아, 해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거. 최대한 참아보겠습니다. 네, 진짜 참고. 재밌으면 왜냐면 웃겠습니다. 여기 선물이 있거든요. 네. 제가 선물을 여기 밑에 지금 숨겨놨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PD님이 1등, 2등, 3등 순위를 선정해서 직접 상품을 주는 순위까지 정하나요? 그럼요. 네, 잔인하네요. 순위까지. 네, 잔인. 절대 이렇게 웃지 마세요. 네. 지금처럼 네. 웃지 마세요.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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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미리 드렸죠? 삼행시. 네. 저 소설 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비방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저희들끼리 되죠. 하는 비방용이 따로 있는데 이거 안 제 이름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본인들 각자의 이름으로 아, 하는 네. 거고요. 제가 일부러
피디님한테 안 드렸어요. 네. 그렇죠? 안 드렸고 현장에서 그 정말 생생한 따끈따끈한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피디님한테 안 드렸으니 감정 잘 살리고 네. 높낮이 잘 살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도 뭐 순서 방향 이거 뭐 의미 별로 없습니다. 김나나 선생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웃기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러면 제가 운을 어떻게 PD님이 띄워주시겠어요? 아 이름을 모르신다. 아니요. 이름 지금 아세요? 대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나나 선생님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띄울까요? 네, 운을 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김나나입니다. 나. 나나라는 뜻은 올바르고 당당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죄송합니다. 지금 왜 웃으신 거죠, PD님? 웃겨서 웃으신 건가요? 아니면 솔직히 말할게 어이가 없어. 자, 네. 첫 번째. 이제 첫 번째니까. 네. 자, 두 번째 우리 이은숙 선생님 삼행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운 띄워주세요. 오늘 띄울게요. 네. 네. 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선희 노래를 듣고 자랐습니다. 은. 은하철도 999를 보며 자란 세대지만 힙한 쑥. 네. 소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쑥. 쑥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이 침묵은 뭘까요? 아, 자, 이거 피디님. 너무 막상막한데. 그럼 이걸 또 한 줄평으로 한다면 뭘까요? 아, 근데 노래 공격을 하시니까. 네네. 아, 어쨌든 웃긴 건 삼행시 내용이 웃겨서가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긴 걸로. 네, 두 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양희수 선생님 운 띄워주시죠. 네. 양. 양쪽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희. 히히 웃음을 흘렸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정말 되네요. 그나저나 이제 모두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라도 제 이미지는 챙겨가야지 될 것 같아요.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아, 제가 네. 그래요? 근데 반전이 하나 있어요. 아,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이요? 네. 어떤 분이 자기 이름으로 저한테 삼행시를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공개하지 않았는데 삼행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삼행시 배틀이 붙어서 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방송으로 하지 못하는 그 재미있는 삼행시가 되게 많거든요. 설마 그건 아니죠? 설마요. 그건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은숙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못한다고 했는데 네. 퇴근 시간 전에 한번 제가 짜내봤습니다. 네. 피디님 네. 감사해요. 웃어주실 거잖아요. 미리 자, 운 띄워주시죠. 그럼 뭘로 띄워야 되죠? 이은숙이요. 이은숙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이리 보아도 내 잠깐만 음이 왜 이래. 여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은. 은빛 강물처럼 깊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은 쑥. 숙 사랑합니다. 제일 재미는 없긴 하네요. 너무 훈훈해가지고. 훈훈했어요? 네, 훈훈해서. 아, 네. 하여튼 훈훈한 걸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그럼 선생님까지 순위에 아, 그냥 포함하실까요? 저는 됐어요. 왜냐하면 꼴등이시거든요. 피디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제가 솔직하시네요. 2등부터 할까요? 2등, 3등? 네. 2등은 네. 이윤숙 선생님. 네. 네. 3등은 1등 할게요. 1등. 네, 네. 1등은 1등은 양희수 선생님. 와. 감사합니다.
3위 혹시 저 하시는 거 아니에요? 3위는? 3위는 이제 김나라 선생님이고 아니 근데 네. 뭐 이거 뭐 근거가 뭐예요? 묻지도 않았으면서? 네. 자, 우리 수민 PD님, 네. 수민 PD를 웃겨라는 실패입니다. 별로 안 웃으셨어요. 맞죠? 솔직하게. 아, 근데 진짜 웃기긴 했어요. 뭐가 웃겼어요? 그 너 삐져서 지금. 노래를 하시는 게 너무 웃겼어요. 저요? 수민 한번 해볼게요. 아니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한번 해볼까요? 수민 PD님. 네, 번외 버전으로 한번 할까요? 성이 천 빼고 수민만 할게요. 수민? 네, 이행시? 이행시인가요? 네. 네. 수 수치스럽네요. 민망합니다. 이런 거 하려고 그랬죠? 1등 1등. 네, 수민 PD를 웃겨라 1등은 양희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되게 마무리로 좋은 삼행시였던 것 같아요. 네, 2등은 이윤숙 선생님. 네. 네, 3등은 김나라 선생님. 사실 꼴찌라는 얘기죠. 공동으로 봐도 돼요. 누구하고요? 양희 선생님 빼고는 다 공동으로 봐도 돼요. 정이네요. 네, 여튼 수민 PD님은 안 웃겼는데 우리끼리는 웃겼다. 자, 제가 또 얘기했지만이 네. 아니라 얘기했듯이 자, 선물 1등, 진짜 있나요? 그럼요. 어.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네. 1등, 2등, 3등 선물 똑같아요. 아무거나 드리고 싶은 거 네.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이 3등 선물이에요. 이거 제가 나눠드리면 되죠. 네, 하나는 알겠습니다. 수민 PD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우셨죠? 네. PD님 즐거우셨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영혼 없어. 저희 오늘 우리 양희수 선생님, 이윤숙 선생님, 김나라 선생님, 그리고 우리 멋진 수민 PD님, 그리고 저.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편집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말도 저 오행시로 준비했어요. 네. 네.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오행시네요. 오행시인가요? 네. 또 네. 오늘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마지막 노래는 제가 좀 선곡을 했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변진섭의 희망사 노래 마지막으로 듣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에게. 자, 오늘 띄우겠습니다. 오행시로 준비했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란 말이야. 염치 없는 거 아니야? 수도 없이 외쳤잖아. 방류가 최선인 거니? 유유히 흐르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사항을 전하며 오늘 슬기로운 데이트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